여기 한 미국인 특파원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온 예상치 못한 연락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공수처의 충격적인 행보, 거기에 트럼프의 깜짝 개입 시도까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고 나섰다는 점이 그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안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트럼프 측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어진 공수처의 행보였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트럼프마저 나서게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베테랑 특파원은 왜 이토록 충격에 빠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이선 퀸입니다. 저는 미국 출신의 탐사 기자로 지난 2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문화와 복잡한 정치적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죠. 여기서의 생활은 동서양,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파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태블릿에 띄운 뉴스가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그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정치적 혼란과 법적 투쟁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고 제 저널리즘 본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화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기사를 위한 초기 생각을 모으기 위해 산책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지만 그 속에는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도 위를 서두르며 결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제뺨을 스치며 이는 서울을 강타한 혹독한 겨울의 한 부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대통령 관저에 다가가자 지지자들과 시위대의 수가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자유와 안정을 외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넘어 희망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을 지켜라와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나이와 배경이 다양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으며 이 시민들은 앞으로 닥칠 도전에 관계없이 그를 지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편에서도 시위대는 열렬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며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걸음을 계속하며 신문과 잡지로 가득 찬 여러 신문 판매대를 지나게 됩니다. 헤드라인에는 모든 각도에서의 토론, 분석, 의견이 가득합니다. 이는 언론인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장소이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전기처럼 차서 사람들의 집단 의지가 그들의 운명을 형성하려는 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조용한 공원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탄핵 절차의 완료, 대통령의 직무정지, 공수처의 구속 시도, 대중의 반응, 배후에서의 정치적 움직임,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해외 인사들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까지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이미 복잡한 이야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기 생각을 적어가며 이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선택하는 길은 국경을 넘어선 파급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회복력, 정치 전략,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이 모두 얽혀 있는 이 이야기는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중요한 서사입니다. 현지 연락처에 연락을 취해 인터뷰와 통찰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진정한 연결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걸어 활동가, 정치 분석가,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과의 만남을 예약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의 시위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된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추운 날씨는 시위대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국가 정체성을 정의하는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나선 것입니다. 다가오는 국회의 본회의를 생각하며 그날의 사건들을 포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감정, 두려움, 희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이 되자 도시에 불빛이 켜지며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 하루 동안의 노트를 정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발견의 날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드라마의 또 다른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1월의 차가운 아침이 서울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사람들의 물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그 현장에 와서 시위대의 생생한 감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기는 선명하고 숨결은 결연함을 드러내는 보이는 김이었습니다. 군중의 에너지는 느껴지고 희망과 도전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면서 그룹 내의 다양성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중년의 직장인들, 노년의 시민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벽에 메아리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윤과 함께 와 자유를 지켜라 같은 구호는 공기를 가득 채우며 그들의 공동 입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위대 중 한 그룹에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추위와 신념의 강도로 붉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환영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서울을 넘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지훈 씨는 중년의 남성으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전을 믿습니다. 그의 정책은 안정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탄핵 시도는 우리의 진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의 말은 군중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그의 리더십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충성심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들의 변함없는 태도는 드물면서도 영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배후에서는 민주당이 이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탄핵 제안에서 내란죄 조항을 제외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반대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헌법 개정을 더 열렬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부채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파는 단순히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운 바람에 흔들리는 배너들을 잠시 관찰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지금 헌법 같은 메시지는 체계적인 변화를 향한 깊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단순히 개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정치적 풍경에 여러 층을 더해주어 심도 있는 보도를 위한 매력적인 주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남에 따라 시위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추위는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담요와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몸을 녹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단결은 분명히 보였고 이는 그들이 공유하는 목적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임시 무대에서의 열정적인 연설부터 군중 속에서 조용히 반성하는 순간들까지 각 이미지는 제가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에 다른 부분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시카고의 독자들에게 이 운동의 깊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수 지지자들과 함께 반대파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적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똑같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그의 특정 정책과 행동을 지적하며 부패, 권력 남용, 민주적 원칙의 침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시위에 역동적인 긴장을 더해주며 국가의 분열된 상태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황금빛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위대는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벤치에 앉아 하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명이 아니라 전통과 진보, 안정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대한민국의 투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소식통들에게 연락을 취해 다가오는 날들을 위한 인터뷰를 예약했습니다. 시위 양측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포괄적인 보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보도는 진행 중인 정치 드라마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다음 장은 더욱더 강렬하고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완료되고 그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이후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국가 내부에서는 큰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선 퀸, 미국 출신의 탐사 기자로서 이 중요한 순간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국제 동료들과의 연락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인사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한국의 기술 산업과 국제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의 기술 기업가 이민준 씨와의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이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관심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관심과 잠재적 투자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안정성과 민주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역 정치와 국제적 관심의 상호작용은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결정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분명히 높으며 세계는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글로벌 인사들도 의견을 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의 정치인부터 아시아의 비즈니스 리더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에 대한 집단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는 불안정이 국제무역, 특히 대한민국이 뛰어난 기술과
제조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적 시각이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사안의 열정적인 대학생 그룹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번화한 대학 식당에서 그들은 국제적 관심이 자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벅차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인물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기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부 사안이 외부에서 감시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의 의견은 공통된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도전을 독립적으로 헤쳐나가면서도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 주권과 국제 협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섬세한 일이지만 현재의 탄핵 시도는 그 균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언론이 인식을 형성하는 역할도 조사했습니다. 해외 뉴스 매체들이 서울에 기자들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의 보도는 분석적이면서도 선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 역학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강조하여 시위대의 개인적인 고뇌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현지 대학에서 열린 패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제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화는 격렬했고 외국 언론이 다른 나라의 내부 사안을 보도하는 데 있어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는 저널리즘의 힘과 균형 잡힌 정확한 서사를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회 본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탄핵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서울에 집중되어 모든 움직임과 결정, 그리고 모든 시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이야기를 추구하면서 저는 현지 시각부터 국제적 반응까지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면적이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핵 절차가 완료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한 국가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제 최신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 그 규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순간에 서 있으며 지금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간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부의 회복력과 국제적 관심이 결합된 이 이야기는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며 이 나라의 끈질긴 정신을 진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동안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는 정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과 국제무대 모두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정치적 발전의 복잡함을 파고들기 위해 오늘은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는 예상치 못한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선거 공약과 비정통적인 통치 방식은 전국적으로 의견을 분열시켰습니다. 취임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1월 6일 트럼프의 선거인단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는 헌법적으로는 올바른 절차였지만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증 과정에 대한 긴장은 이미 격앙된 정치적 환경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보았고 반대자들은 이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선거 관행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일련의 테러 사건들이 미국을 어둡게 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ICS 관련 그룹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시도해 사상자가 발생했고 라스베가스에서는 트럼프 타워 앞에서 테슬라 차량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피해와 공포를 안겼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하마스 지지 집회가 발생해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나며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내부 보안과 외국 이데올로기에 미국 내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보안 조치를 엄격히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 자유와 보안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트럼프의 선거 소식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의 정치 변화가 자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항상 중요한 요소였으며 미국 정치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의 전략과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에밀리 톰슨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중국에 대한 더욱 대립적인 태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의 통찰은 글로벌 정치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거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신중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내부 정치적 도전과 외부 지정학적 변화의 이중 압박은 복잡한 망을 형성하며 이는 섬세한 보도를 요구합니다. 다음 기사를 위해 정보를 정리하면서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보수 세력이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들은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두 민주주의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속에서 그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완료된 후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단순한 국내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의 강경한 외교 정책으로 알려져 있어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캠프는 대한민국이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안정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 본회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선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이러한 절차를 예의주시하며 그 결과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태평양을 건너 펼쳐지는 두 나라의 이중서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투쟁은 그 맥락이 다르지만 회복력, 정치적 전략, 그리고 민주적 이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은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취임이 다가오고 국회의 본회의가 임박하면서 이 정치적 사가의 다음 장은 더욱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메아리는 단순히 두 나라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퍼져나가며 국제관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계속 변화하면서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관계의 역학이 변화하고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는 몇 주 동안 저는 외교 활동의 증가를 눈치챘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탄핵 절차의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일치하거나 벗어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며 조심스러운 낙관과 불안감이 혼합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관계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대한민국에 미칠 잠재적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수연 교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한 태도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욱 단호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국내 정책이 우리의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대한민국이 유지해야 할 섬세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미국과 중국 시장과 깊이 얽혀 있으며 미국 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해줍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내부 정치적 도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 이민 정책이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테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인도주의적 이유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평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동맹국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안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두 나라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의원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탄핵 절차의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이혜진 의원은 정치적 분위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국가의 민주적 기반을 보존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외부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와 우리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대한민국 내의 내부적 갈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지만 그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핵 절차의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단순히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리더십이 국민의 열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치 집회와 기자회견이 미디어 풍경을 지배하며 양측은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분열되어 있으며 공공포럼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보고서를 정리하고 브리핑에 참석하며 급변하는 이야기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황의 복잡성은 섬세한 접근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내부 역학과 광범위한 국제적 함의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미국 외교관들 간의 비공개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트럼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전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며 대화가 격렬하면서도 존중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상황의 중대함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은 지역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적 과정을 지원하며 대한민국이 투명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모든 정치적 변화가 국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두 나라의 미래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상호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트를 적으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나라는 민주적 이상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정치적 풍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 전략, 그리고 민주적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과 얽혀있는 이야기를 종합적인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회복력과 지도자들의 전략적 움직임이 결합되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길을 정의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하루의 사건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 내부 정치적 투쟁은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은 바로 이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이며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정신과 끈질긴 추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1월 8일의 새벽, 서울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그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그를 구속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사기자로서 저는 이 순간의 중대함을 느끼며 이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재정해야 할지, 그리고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보도하기 위해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국회 건물에 일찍 도착하여 모든 중요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복되는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월의 추운 공기는 내부의 긴장감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의사당 내부 분위기는 긴장되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주재관이 회의를 소집하자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펼쳤습니다. 각 말은 매우 신중하게 구성되어 의견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저는 주요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표정과 제스처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긴박감이 느껴졌으며 이는 높은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탄핵 절차는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각 발언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국회 회의는 일련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반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의 업적과 그가 가져온 국가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탄핵 절차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가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이룩한 진보를 저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특정 정책과 행동이 탄핵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며 부패, 권력 남용, 민주적 원칙의 침식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증거와 증언으로 뒷받침되며 국가의 기초적 가치에서 벗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은 깊이 분열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회 밖의 시위는 이러한 분열을 반영하는 증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변함없는 입장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시위대의 단결은 그들이 이 정치적 위기에 대해 얼마나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의 중 저는 저명한 정치 분석가 한나 리 박사와의 독점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탄핵의 잠재적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탄핵이 성공하면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통찰은 이러한 절차의 광범위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거버넌스, 책임, 그리고 민주적 제도의 회복력을 주제로 한 더 큰 서사의 일부였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주재관이 투표를 집계하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결과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의사당은 다양한 반응으로 뒤덮였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안도감을 표시하며 안정과 진보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반대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변화 추구의 다음 단계를 고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하루의 사건들을 되새기며 그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탄핵 절차의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의 강도를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회복력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시민들의 집단 의지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정신에 의해 새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트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치적 술책이 아니라 국가를 정의하는 지속적인 가치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격동의 시기를 거쳐 나아가는 여정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등불이 될 것이며 단결, 회복력,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변함없는 추구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탄핵 절차의 완료와 공수처의 구속 시도가 마무리됨에 따라 저는 이 진화하는 이야기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을 형성할 것입니다. 관찰자이자 기록자로서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느끼며 정치와 권력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민주적 이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국가의 본질을 포착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해양 방위 솔루션의 선임 분석가인 이든 파커입니다. 제 직업은 전 세계의 해군 기술 발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잠수함이 해상 시험 중 침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해양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첨단 잠수함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 세력이 되어 바다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어 전쟁과 외교에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해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중국은 그 지위를 도전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다양했고 초기 정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소식통은 다른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위성 이미지와 군사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새로 개발한 공 40형 잠수함은 그들의 해군 전략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공 40형 잠수함의 침몰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잠수함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잠수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국가에게 이런 손실은 재정적,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은 일상적인 시험 중에 기술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침몰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진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고 추측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구조적 약점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 기술 투자는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수역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전쟁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우수성과 국가적 강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첨단 잠수함을 개발함으로써 중국은 힘을 과시하고 해양 이익을 보호하며 지정학적 역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침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시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과 방위 전문가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토론을 벌였고 중국의 해군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발전했습니다. 공 40형 잠수함의 침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중국의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 내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해군 엔지니어링과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들의 해군 전략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도 커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사건이 글로벌 해양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이 주장만큼 신뢰할 수 없다면 이는 지역적인 힘의 균형과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해 경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해군 전략과 방위 파트너십을 제고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력한 조선 산업으로 알려진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첨단 잠수함을 생산하는 명성을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 40형 잠수함 침몰 후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의 역량은 글로벌 방위 부문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좌절을 겪는 동안 한국은 기회를 잡아 글로벌 해군 기술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과 그 너머의 힘의 균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되돌아보며 공 40형 잠수함의 침몰은 단순한 해군 사고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잠수함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신호했습니다. 한때 막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중국의 해군 야망이 이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며 중국의 좌절이 남긴 빈틈을 채우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제 역할은 이러한 발전을 해석하고 정책 이반자들에게 최선의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공 40형 잠수함의 침몰은 세계 해군 역학이 변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중국과 한국 같은 주요 플레이어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동향을 예측하고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공 40형 잠수함 침몰의 원인에 대한 추가 정보가 밝혀지면서 중국의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이 많은 기술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현대 해군 전략에서 신뢰할 수 있고 첨단 잠수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효과적인 잠수함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국가는 방어와 외교 모두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중국이 침몰 사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의 조선 산업은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 40형 잠수함 침몰 소식이 전해진 후 글로벌 방위 커뮤니티는 다양한 이론과 추측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글로벌 해양 방위 솔루션의 선임 분석가로서 저는 정보를 분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평가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초기 보고서는 상충되었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됨에 따라 더 명확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몰한 잠수함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공 40형 잠수함은 AIP 공기 독립 추진, 디젤 정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이는 핵 추진 잠수함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특별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기 없이도 오랜 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은밀성을 향상시켜 잠수함을 더 어렵게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추가 분석을 통해 공 40형 잠수함이 가장 진보된 AIP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AIP 기술의 통합은 복잡하며
추진 시스템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공학이 필요합니다. 소음 수준은 잠수함의 은밀성의 중요한 요소로 낮은 소음은 높은 은밀성을 의미하며 이는 잠수함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더 깊이 기술적인 측면을 파고들면서 중국이 AIP 디젤 전기 잠수함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040형 잠수함은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험 중에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적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잠수함이 발생시키는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선진국들은 방음 기술과 최적화된 프로펠러 디자인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잠수함의 소음을 크게 줄였지만 중국은 잠수함의 소음 발산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높은 소음 수준은 잠수함이 탐지되기 쉬워져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2019년 11월 미국 해군 정보국은 중국의 핵 잠수함 소음 수준을 러시아의 빅터급 잠수함과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핵 잠수함은 1960년대 러시아 빅터급보다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수준이 200데시벨에 가까워진 반면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약 130데시벨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소음은 잠수함의 은밀성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이는 잠수함 전쟁의 핵심적인 요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잠수함이 전 세계 여러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탐지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은밀성 기술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주요 강점은 적에게 보이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높은 소음 발사는 이러한 강점을 무력화시키며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AIP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AIP 시스템은 스노클링과 표면 작전을 줄여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디젤 정의 추진 시스템과의 통합은 여전히 기술적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잠수함의 전체적인 성능과 은밀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이 통합 작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0형 잠수함의 침몰 사건은 중국의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추진 시스템의 문제는 잠수함의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기술적 결함이 전체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중국의 해군 전략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인 힘의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조선 산업은 조용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조선 인프라와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잠수함을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오션과 현다이 헤비 인더스트리스와 같은 기업들은 서방 기준에 맞는 잠수함을 생산하며 중국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들의 잠수함이 신뢰를 잃는 동안 한국의 잠수함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역학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P 기술 통합과 소음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효율성과 은밀성을 겸비한 잠수함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적 좌절이 만든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40형 잠수함의 침몰 후 중국은 잠수함 전략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 결함과 높은 소음 수준에 직면한 중국은 해군 야망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AIP 디젤 전기 잠수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AIP 디젤 전기 잠수함은 장기간 잠수와 은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무한한 작전 능력과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반면 소음이 더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AIP 시스템을 탑재한 디젤 전기 잠수함은 스노클링과 표면 작전 없이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어 탐지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해양 작전에서 유연성을 높이고 은밀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중국의 AIP 디젤 전기 잠수함 개발은 단순히 040형 잠수함의 침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기존 함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AIP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은 더 조용하고 효율적인 잠수함을 개발하여 은밀성과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단 AIP 디젤 전기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추진 기술,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전체 잠수함 설계에서의 중요한 발전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잠수함이 요구하는 은밀성과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 및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한국의 조선산업은 조용히 같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조선업의 선두주자로서 최첨단 시설과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급 잠수함을 개발해왔습니다. 한화 오시언과 현다이 헤비 인더스트리즈와 같은 한국의 기업들은 AIP 디젤 전기 잠수함을 포함한 첨단 잠수함을 개발하며 서방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방식은 품질과 혁신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철저한 시험 절차를 통해 잠수함이 최고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잠수함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으로 국제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과 한국의 성공은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역학 변화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AIP 기술과 소음 감소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효율성과 은밀성을 겸비한 잠수함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의 중요한 위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중국의 기술적 좌절이 만든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부상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조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최첨단 조선소, 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복잡한 잠수함 건조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이 잠수함 기술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선도적인 기술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이 잠수함 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할 수 있게 했으며 추진 및 은밀성 시스템의 최신 발전을 설계해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AIP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해군 함대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국가들은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한국의 잠수함을 매력적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핵 잠수함과 관련된 막대한 비용 없이도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제공하여 광범위한 고객층에게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또한 다각적이고 첨단 조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중국의 집중은 특정 이점을 제공했지만 소음 감소와 추진 시스템 통합에서의 진전 부족은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잠수함 개발에서 더 균형 잡힌 접근법과 다양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탁월함과 혁신의 모델로 부각되었습니다. 고품질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능력은 한국을 많은 국가들에게 선호되는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조선업자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방위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부상은 지정학적 함의도 큽니다. 중국이 잠수함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의 신뢰성과 기술적 우수성은 해군 능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동맹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해양 권력의 역학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동맹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잠수함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 및 개발에 중점을 둠으로써 한국은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으며 잠수함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추진 및 은밀성 기술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한국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은 잠수함의 속도와 항속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뢰성과 은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경우 이 추진 시스템의 성능이 잠수함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처음에 중국은 잠수함 프로그램을 위해 독일산 MTU-396 디젤 엔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효율성과 신뢰성 면에서 뛰어나 잠수함 개발의 필수적인 부품이었습니다. MTU-3696 엔진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유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잠수함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정치적 긴장과 국제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 공급망이 갑작스럽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독일은 MTU-3996 엔진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 중요한 부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고 중국의 조선 산업은 급히 대체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조선산업공사 CSIC는 자국산 디젤 엔진 개발을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환 디젤 엔진 유한공사라는 CSIC의 자회사는 CHD-602기 엔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MTU-396 엔진의 성능을 맞추거나 능가하는 엔진을 제작하여 중국이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CHD-652빙 엔진의 개발 과정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잠수함 건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엔진을 설계하고 시험하고 제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한 개발 속도는 CHD-6귀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엔진이 철저한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엔진은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에 CHD-620 엔진이 장착되자마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항 중 엔진 고장이 잦아지며 예기치 않은 정지와 성능 저하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엔진 고장은 잠수함의 임무 수행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한 신규 잠수함이 CHD-626 엔진을 장착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순찰 중에 엔진 고장을 겪으며 급히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예기치 않게 수면으로 올라와 적의 탐지에 노출되었고 이는 잠수함의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CHD-620 엔진의 설계와 구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복되는 엔진 고장은 중국 잠수함 프로그램 내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CHD-620의 빠른 개발과 배치로 인해 추진 시스템의 품질과 신뢰성이 저하되었고 이는 잠수함의 전체적인 성능과 안전성을 크게 저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해군의 잠수함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제 잠수함 시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CHD-625 엔진 개발 과정에서 부패와 조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긴급한 개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일부 관계자와 계약업체들이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며
필수적인 시험 절차를 건너뛰고 품질 관리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엔진의 결함을 초래했고 이는 전체 잠수함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엔진 위기는 중국 잠수함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기술적 결함과 부패한 조달 절차는 잠수함의 성능과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이는 중국의 해군 야망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향상뿐만 아니라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반면 한국의 조선산업은 이러한 중국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오션과 휴다이 헤비 인더스트리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갖춘 잠수함을 꾸준히 생산하며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철저한 시험 절차와 품질 관리 덕분에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엔진 위기는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기술적 결함과 조달 문제로 고전하는 동안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잠수함을 꾸준히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는 한국이 잠수함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중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중국이 잠수함 개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서방 조선 산업도 자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 글로벌 조선 산업을 주도했던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조선업체들은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결과였습니다. 먼저 서방 조선 산업은 고령화된 노동력과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조선업체인 카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생산 능력의 한계와 숙련된 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해 잠수함 건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프로젝트 완료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서방 조선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공급망의 붕괴, 원자재 비용 상승, 물류 문제는 서방 조선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은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켜 대규모 해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는 서방 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해군을 위해 12척의 디젤 정의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으나 비용 초과와 생산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영국의 Babcock International, 미국의 Lockheed Martin, 캐나다의 Irving Shipbuilding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초기 예상했던 26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비용이 급증했고 최종 비용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높은 비용으로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 차관보인 앨런 윌리엄스는 이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설계와 예산 전략이 없이는 이러한 고비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러한 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오시안과 휴다이 헤비 인더스트리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 높은 품질의 잠수함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신뢰성 높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특징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철저한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에 투자하여 고급 추진 시스템과 첨단 은밀성 기술을 갖춘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잠수함은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며
신뢰할 수 있는 잠수함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서방조선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 고령화된 노동력, 제한된 생산 능력, 경제적 압박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잠수함 건조의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품질의 잠수함을 제때 납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기술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잠수함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잠수함 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방조선 산업의 쇠퇴는 한국 조선 산업의 부상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서방조선 업체들이 내부 비효율성과 외부 경제 압력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잠수함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서방 조선 업체들의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역학의 변화는 지정학적 함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방 조선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조선 파트너로 부상하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해양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며 해군 동맹과 방위 파트너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서방 조선 업체들의 쇠퇴는 해군 조달 전략의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서방 공급 업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화 오시안에서 새로이 건조된 잠수함의 갑판 위에 서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해군 환경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 40형 잠수함의 침몰 사건은 중국의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군 야망에 큰 타격을 주었고 동시에 한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선두주자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잠수함을 생산해왔으며 이는 해양 패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성공은 기술적 우수성과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한화, 오시언과 현다이 헤비 인더스트리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첨단 AIP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을 개발하며 은밀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은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이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부상은 지정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서방조선 업체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해군 기술 공급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해양 안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만들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산업은 기술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해양 패권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첨단 센서 시스템, 저소음 프로펠러, 그리고 정교한 통신 기술을 갖추고 있어 현대 해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의 잠수함이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적의 탐지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성공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용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의 수출 산업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패권의 미래는 여전히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해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글로벌 해양 안보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해군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잠수함 기술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가십형 잠수함의 침몰과 엔진 위기 사건은 중국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기술적 과제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해양 패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서방 조선 업체들의 쇠퇴와 중국의 내부 문제는 한국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신뢰받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 패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해양 패권은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잠수함 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해양 패권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해양 패권의 미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강력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잠수함으로 전 세계 해군에게 필수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